네, 김이 죽은 깨를 없애드립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수은이 기준치의 2000배나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화장품이 피부 미백과 아토피 질환에 효과가 좋다면서 비싼 값에 팔아왔습니다. 오늘 화장품 몇 종류나 쓰셨습니까? 성인 평균 하루 9가지나 되는데 몸에 직접 바르는 이 화장품들이 사실은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400개 립스틱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레얼과 메이블린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이 포함된 가운데 한 제품에서는 납 검출량이 7.19ppm이나 돼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숨은 비밀, 그동안 알고 쓰셨습니까? 눈의 라인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 펜슬. 아이 펜슬에 천천히 자석을 갖다 대자. 눈매가 또렷해 보여요. 자석에 펜슬이 붙습니다. 아, 철이 있나? 우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와, 이거 화장품의 비밀이. 이게 뭐야? 지금 그 성분이 있다는 건가요? 이 안에? 그리고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해주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역시 자석에 따라 마무리하는데요. 이거 신기한데요?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화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장품 속 화학 첨가물들. 야, 왜 철을 위해? 이것이 바로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들인데요. 많이 발라서 얼굴이 하얘지는데 오랫동안 쓰면 이제 피부가 괴살되죠. 피부가 썩는 겁니다.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돼요.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거든요. 어떤 원료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피부를 통해서도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막은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안제 속 계면활성제가 이 피부막을 파괴해 오히려 필요한 각질과 유수분을 씻어내고 외부 침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4-5겹으로 층을 이루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마저 과도하게 벗겨내 결국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발표했습니다. 皮膚から毒が入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場合によっては大変怖い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リポーター橋本雅子さんで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テーマはこちら。経皮毒、読んで字のごとく、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はい、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なんですね。口に入る水や食べ物に関しては気をつけておられる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が、実はですね、皮膚からも有害な化学物質が吸収され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まずは実際にあった症例からご覧ください。看護短期大学の宮城先生にお話を聞いてみました。シャンプーとかリンスに含まれているですね、化学物質が皮膚から侵入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有害な作用を表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有害な化学物質が皮膚から入ってくると、そ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悪い作用を示すということを経皮毒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経皮毒、山下さんが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には多くの合成化学物質が含まれていました。それらの化学物質は皮膚から体の中に入り、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込みます。これを経皮吸収と言います。経皮吸収。山下さんの場合、
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て子宮に運ばれた化学物質の中に有害なものがあったため、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崩れ、さまざまな症状が引き起こ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しかも実はこの経皮毒、子宮以外の臓器にも影響を及ぼす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 보라는 지금 생리를 하고 있다.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엄살로 보아 넘기기엔 이미 그 도를 한참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누르지 마. 어디도 계속 아파? 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라는 늘 이렇게 생리통을 앓아왔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생리통은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까?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걔가 막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しかし、さらに深刻なのが子供への影響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アトピー性皮膚炎とか生まれつき喘息を持って生まれてく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ですね、最近かなり増えてます。母親が皮膚からですね、有害なものを取り入れて、それが本人に影響が出なくても妊娠した時にですね、血液中に溶け出してきて胎児に影響する。つまり現代の子どもたちは生まれる前からお母さんの体内で経皮毒の影響を受けてい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독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또 사카시타 사카의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합성 계면 활성제의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쥐의 털을 제거하고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샴푸를, 한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합성 샴푸를 피부에 바른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합성 샴푸를 바른 쥐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났으며 10일 후에는 털이 모두 빠지고 진피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반면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비누 샴푸 쪽의 쥐. 보통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4.2에서 5.9 사이의 산도를 유지한다. 비누 사용 후 바로 세안을 했던 참가자의 경우 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비누를 발랐던 한 실험자의 경우 바른 후에 피부 산도가 8.3까지 증가했다. 비누를 바른 참가자들 모두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피부 산도가 변했다. 알칼리성이나 피부가 중성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고 또 건성성취 같은 습진성 질환에 잘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중성 비누 같은 특수한 비누를 제외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을 띈다. 바르는 실험을 진행한 비누도 당연히 알칼리성. 이런 알칼리성 비누를 피부에 바르라고 했다니. 아니, 이걸 어떻게 바르라고요? 현대인들이 왜 암에 많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의 제품에 제품당 수가지에서 1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암 발생률 증가에 매일같이 무심코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아주 커다란 역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에 있는 화학 성분이 결국은 암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뻐지려고 쓰는 화장품들이 오히려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분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천연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저와 저희 가족은 뉴스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선택이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유해 성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타르, 탈크, 알료, 트리에탄올라민, 파라핀,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스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